오늘 나스닥과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대형 블루칩 중심으로 기업들이 호실적을 발표하자 매수세가 쏟아졌고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도 낙관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제재로 국제유가가 급격하게 상승했지만 증시 열기를 꺾지는 못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오름세를 계속 지속해 배럴당 66달러 30센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6개월 내 최고치인데요. 미국 정부의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에 한시적 예외를 연장하지 않으면서 브렌트유를 포함한 국제유가는 모두 급등세를 이틀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커딜러 위원장이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다며 협상 타결 전망에 대해서 신중하게 낙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위 구조적인 문제, 기술 이전 등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미국은 중국의 산업보조금 축소 등 중국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테슬라가 삼성전자와 손잡고 내년까지 무인 자율택시 운행을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율주행에 사용되는 반도체 칩 설계는 테슬라가 직접 하고 반도체 위탁 생산은 삼성전자가 맡게 됩니다. 테슬라는 이미 한 달 전부터 모델 S와 모델 X에 그리고 10일 전부터는 모델 3에 자사가 개발하고 삼성전자가 생산한 칩을 탑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시황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전해드리는 곳 머니투데이 글로벌랩 오늘도 생방송으로 시작합니다. 방송 보시고 또 궁금하신 점 많으실 텐데요. 저희 1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럴 때는 인터넷에 MTN 글로벌랩, 머니투데이 글로벌랩을 검색을 하시면요. 또 저희 홈페이지도 마련이 돼 있고요. 다시 보기 컨텐츠도 마련이 돼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들 그리고 연구원분들과 1대1로 소통할 수 있는 Q&A 섹션이 마련돼 있고요. 또 다시 보기 섹션에서 저희 코너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을 쏙쏙 뽑아서 다시 한번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P 500과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도 사상 최고치에 단 1%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증시를 짓누를 것이다. 오히려 다운사이드의 터닝 포인트로 작용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안 좋을 것으로 예상했던 실적이 오히려 증시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는 좋은 실적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면서 증시가 위쪽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결국 3대 지수 중 2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좀 마이크로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다우를 구성하고 있는 코카콜라 그리고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각각 1.7% 그리고 2.1%가량 오늘 주가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또 나스닥 쪽을 살펴보면 IT 쪽을 살펴보면요. 트위터가 오늘 15%가량 급등했습니다.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려면요. 적극 월간 유료 회원, 적극 월간 이용자 수가 3억 3천만 명을 돌파를 해서 3억 1천만 명대 예상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트위터가 15%가량 급등하면서 오늘 기술 섹터의 상승을 또 이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무역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도 나오면서 증시 전체적인 상승 기조로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특징주로 넘어갈 텐데요. 첫 번째 종목 유마 에너지입니다. 오늘은 일단은 세 기업 다 에너지 기업을 갖고 왔는데 일단은 유마 에너지가 61%가량 올렸습니다. 텍사스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미국 걸프만에서 전통적으로 석유와 천연가스를 개발하는 자원 회사입니다. 1월 2일에 56% 올랐고요. 오늘도 61%가량 올랐네요. 그리고 알타메사 리소스 4월 8일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때도 26% 올랐는데 오늘도 30% 급등했습니다. 미국 아나다코 분지의 동쪽 지역의 셰일가스 그리고 천연가스를 개발하는 자원 개발사인데요. 현재 집단 소송이 걸려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테시스 에너지 시스템입니다.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인데 여기도 자원사 28%가량 올랐습니다. 에너지와 화학 산업에 특화된 가스화 기술 그리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자원, 화학 회사입니다. 오늘 28% 급등하면서 54센트의 거래를 마쳤네요. 자, 글로벌 시황 전체적인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황센터 연결해서 김민지 앵커와 함께 해보시죠. 와타시타치와 미나상を待っています。
네, 오늘 새벽 주식시장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실적이라는 키워드로 미국과 유럽 증시 모두 주요국 플러스권에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풀어가 볼까요? 미국으로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소폭의 상승이 아니라 시원하게 올랐습니다. 다우지수가 145포인트 올랐고요. S&P 500 지수는 0.88%, 나스닥은 1% 넘게 오르면서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 역시 사상 최고치와 간격을 좁혀 나가고 있는 구간이었는데요. 자, 어떤 호재가 있었을까요? 경제 지표 일단 혼재된 시각이 존재했지만 하루 전에 주택 지표가 부진하게 나왔었는데 이날 발표된 3월 신규 주택 판매가 예상 밖 증가세를 기록했다는 데 시작은 일단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전월 대비로 했을 때 4.5% 플러스를 기록했고요. 시작은 감소세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내기도 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한다면 실적입니다. 이번 실적 시즌에 상당히 우려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우려보다 순항하고 있는 1분기 어닝 시즌인데요. 특히 오늘 트위터 실적 발표 이후에 15%나 급등했고요. 다우 구성 종목 중에 하나인 코카콜라,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모두 1% 이상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순항을 하면서 1분기 우려보다는 기대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요. 팩트셋에 따르면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기업 가운데 78%의 순이익과 매출이 모두 시장 예상을 뛰어넘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후반 실적 발표가 예고된 아마존, 페이스북과 같은 실적의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 기대감까지 오늘 모두 선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 막판에 미중 무역 갈등 해소 기대감을 높이는 발언까지 나오면서 오늘 오랜만에 시원한 상승세 3대 지수 쪽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자, 유럽 역시 실적이란 재료 속에서 긍정적인 움직임이 전반적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한번 유럽 지수 보시면 0.13% 올랐고요. 주요국 모두 상승인 가운데 영국 증시의 상승폭이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승폭은 0.85%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개별 종목들의 흐름은 좀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요. 국제유가 상승이라는 재료에 따라서 에너지주는 한 번 더 올라주는 모습을 보였지만 항공주는 하락세를 보였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하루 전에 국제유가가 급등, 이란 이슈에 급등을 했을 때 당일날 부활절 연휴로 휴장을 했기 때문에 오늘 더 급격하게 이 재료를 받아들였다. 이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경제 자체에 대한 우려는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로존의 4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나왔는데요. 시장 예상보다 깊은 하락폭, 시작에서는 마이너스 7 정도를 예상했는데 마이너스 7.9로 집계되면서 더욱더 이 심리에 대해서 소비가 살아나지 못하면서 경제가 주춤할 것이다라는 우려는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은 꼭 체크리스트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본 증시는 재료가 없는 구간에서 계속 보합권 호조세를 보이다가 소폭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0.19%로 큰 폭의 오름세는 아니었고요.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이틀 연속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3,200선을 밑돌면서 어제 거래 마감됐습니다. 0.51% 조정을 받았는데요. 중국 정부 측에서는 이제는 경기 부양보다는 구조적 개혁에 중점을 둘 것이다. 이렇게 코멘트를 남기면서 이틀 연속 투매를 자극하고 있다는 점 보셔야겠고요. 부활절 연휴 이후에 이번 주 첫 거래를 맞았던 홍콩의 항생지수는 조금 내려간 구간에서 0.14% 하락 마감했습니다. 인도와 동남아시아 주식시장 보시죠. 3거래 연속 계속해서 하락 흐름 그리고 있는 인도 증시입니다. 0.21% 내렸는데요. 상승한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금융주의 하락폭이 더욱더 커지면서 결국 오후짝에 마이너스로 거래 마감이 됐고요.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은 0.75% 오르면서 동남아시아 주요 지수 가운데 가장 뚜렷한 상승 흐름을 연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내년 성장률을 정부 측에서 5.3에서 5.6까지 낙관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는 부분 보시고요. 필리핀 증시는 반면에 하락하면서 0.17%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자, 이제 외환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는 신호가 여러 곳에서 전해지고 있죠. 경제 지표도 계속해서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수치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달러 인덱스 2주일의 최고치 부근까지 올라섰습니다. 97달러선 중반대에서 오늘 거래 마감됐고요. 0.3% 플러스였습니다. 국제 유가 계속 보시죠. 계속해서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 이슈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급등 이후에 또 한 번 끌어올리면서 WTI 오늘 1%대 상승, 브렌트 유지 0.6% 올랐습니다. WTI 기준으로 봤을 때 6개월 내 최고치 또 한 번 경신했다는 부분 체크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비철금속 시세 보시겠습니다. 시장 전반의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금과 같은 경우는 살짝 밀렸습니다. 0.3% 하락했고요. 은과 구리 역시 동반 하락세를 연출한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시장 흐름 저와 함께 쭉 살펴보셨습니다.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월가는 이 실적 시즌에 어떠한 종목에 주목했고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명민준 앵커와 이 이야기 이어서 나눠보시죠.